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총 8단계의 공정을 거쳐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점포를 개설하는 데까지는 6가지 공정까지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점포만 개설했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점포 개설 이후에 마케팅하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까지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1차적인 목표는 가게를 오픈하는 데까지니까 6개의 공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사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획, 그 다음에 컨셉, 그리고 주문 제작, 이거는 것들을 보통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디자인에 관련된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프리 프로덕션에 들어가요. 그러면 사전 조사하고 기획, 컨셉, 주문 제작, 디자인까지 어떤 공정들이 있는지 좀 보자면, 점포를 조사해야 돼. 일단은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예산에 맞는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평수, 위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매물들이 있는가, 부동산을 좀 많이 돌아서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A급 상권인지 B급 상권인지 C급, D급 상권인지 이런 상권에 따라서, 그리고 주변 상권이 자 뭐 베드타운이냐, 아니면 대학가 상권이냐, 아니면은 뭐 유흥가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내가 이제 들어가는 상권이 업종에 맞게끔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마음에 드는 어떤 입지를 발견했으면 거기에 내가 차리고자 하는 동종 업체들이, 경쟁 업체들이 있는지, 그리고 걔네들이 나랑 동일한 메뉴들을 판매하고 있는지 없는지, 판매를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좀 조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 뭐 주류라든지 식자재라든지 관련한 유통, 납품을 해주는 업체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정 관련 업무,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절차에 거쳐서 내가 가게를 하는지, 차리는데 어떤 이제 행정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요거를 좀 조사 안 하고 하다가 오픈 날짜가 늦어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기획, 주문 제작. 사실은 사전 조사하기 이전에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획, 주문 제작, 컨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컨셉의 가게를 차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메뉴로만 컨셉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가게와의 차별성,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강점, 그리고 내가 왜 많은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나는 또 술집, 그 술집에서도 나는 왜 칵테일 쪽, 이런 쪽을 창업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근거 하에 정확한 어떤 이유가 가게 차리는 데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컨셉이 잡히면 나는 거기에 적합한 타겟들, 뭐 대학생들이 맞을 것 같아, 아니면은 오피스 상권의 직장인들이 맞을 것 같아, 혹은 어떤 분들은 여성만 대상으로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메뉴 구상, 거기에 따라서 그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분은 자기가 술을 좋아한다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술만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은 자기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냐 이거지. 어쨌든 창업이라는 거는 매출을 올리고 돈을 버는데 1차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타겟들한테 먹히고 팔릴 만한 메뉴들을 구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구상하고 구성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메뉴 구상이라는 거는 뭐 전체적인 항목에서 칵테일, 뭐 맥주, 그 다음에 뭐 와인, 여러 가지 안주 항목들이 있으면 거기서 나는 이런 것들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 하고 최대한 많이 찾아보고 서치하고 자료들, 이미지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이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추려내고 해서 픽스를 시키면 그게 메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뉴 구상 단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지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넣고 싶어. 그 다음에 이런 맛이 나는 것들을 좀 넣고 싶어. 이런 카테고리에 이런 항목들을 넣고 싶어.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야 돼요. 거기서 이제 단가들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수지타산이 맞는지, 얘는 이 상권에 이 가격대로는 적합하지 않은 메뉴야. 그럼 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가격대를 좀, 재료 단가를 좀 조정을 해서 단가를 낮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메뉴가 구성이 되면 레시피 정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원가 계산,
그리고 판매가가 결정이 되겠죠. 보통 이제 자영업 같은 경우는 세배뛰기라고 하는데, 세배뛰기보다 술 장사가 더 돈이 많이 남는다는 이유가 마진율이 더 크거든. 그 대신에 이제 밤에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좀 불리한 힘든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양행성이라서 아침에 일해서 일하는 것보다 밤에 일하는 게 더 좋다는 분들도 많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내가 좀 더 퀄리티 있는 매장을 하기 위해서는 메뉴도 하나하나 해서 좀 고급스럽게 촬영을 해놓으면 좋겠죠. 근데 보통 이런 메뉴도 컷당 전문 스튜디오 가서 찍으면 뭐 메뉴 하나당 2만원, 3만원씩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진 같은 것도 좀 배워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이쁘게 잘 찍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레시피북까지 만들어 놓으면 차후에 내가 직원들이 있을 때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도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디자인 항목들. 그래서 로고, 메뉴판, 간판 디자인, 뭐 테이크아웃에 들어가는 로고라든지 실내컵, 뭐 캐리어, 포장 박스, 이런 것들을 패키지 디자인이라고 하죠. 보통 패키지. 그 다음 팜플렛, 브로셔, 뭐 이런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항목상 들어가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배너, 되게 중요한 거죠. 마케팅적으로 입구에 들어갈 배너부터 해서 테이블 배너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카운터 배너라는 것도 있어요. 이벤트 같은 걸 알리기 위해서. 그 다음 전단지, 그 다음에 현수막, 명함, 약도, 홈페이지, 유니폼, 실내 간판까지, 이런 것들을 미리 기획을 해서. 근데 여기서 핵심만 추려서 한다고 치면 제일 중요한 게 로고겠죠. 로고가 곧 상호니까. 그 다음에 메뉴판 들어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명함, 그리고 간판 디자인까지. 어디 갔어, 간판. 모텔 요 네 가지는 아무리 내가 디자인적으로 저기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요 네 가지는 필수적으로는 챙겨서 가야 된다. 이 정도는 조금 욕심을 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유통 쪽에서는 식자재라든지 주류 유통, 그 다음에 포스. 요즘은 포스 거의 다 많이 쓰죠. 근데 작은 가게 같은 경우는 사실 포스 안 쓰고 옛날 아날로그적인 느낌으로 해서 이제 빌지에다가 적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것도 하나의 컨셉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꼭 포스에서 전자식으로 한 작은 가게 뭐 한 15명, 20명도 채 이제 20명 좀 많은 편이지. 1인 가게 치고는 10명도 안 되는 이제 객석을 보유하고 포스를 찍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기료 낭비고, 그 다음에 포스 또 렌탈비가 나간다면 렌탈비 낭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카드 결제기 옛날 방식에 그냥 긁는 거는 뭐 몇만 원 주면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해요.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포스를 넣어서 월말 정산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포스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CCTV. 뭐 작은 가게, 뭐 생계형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CCTV 이런 것들 다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어떤 가구들을 넣을 것인가. 이거는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주문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AS 받을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판매처의 어떤 연락처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가구 쓰다 보면 의자 같은 거 부러질 수도 있거든. 손님들이 여러 번 왔다 보면. 주방 기물, 그 다음에 주류업체,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 의상업체. 이런 어떤 유통업체들도 조금 거래처를 명함 같은 거나 아니면 명함지 같은 걸 만들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는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업체에 맡기든 혹은 내가 직영으로 사람들 써서 하더라도 인테리어에 대한 공정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제 물 먹지 않고 뒤통수 맞지 않고 사기 당할 소지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놓치고 가는 게 뭐냐면 실내 디자인하고 도면 만드는 거를 다 배제하고 가요. 왜냐면 요거 따로 맡겨도 돈이니까. 근데 설계 기획을 정확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매장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거라, 그냥 난 요런 느낌의 컨셉의 그냥 이미지 사진 몇 장 갖다 주고 난 요렇게 비슷하게 인테리어 해주세요 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냐면 왜일까? 응? 한번 유추해봐. 왜냐면 그 사람은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네. 그럴 수 있죠. 내 의도를. 네. 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정확한 견적을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는 만약에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그냥 그 평수에 따라 가지고 그냥 평당 얼마, 뭐 평당 뭐 80만 원, 100만 원, 뭐 200만 원, 혹은 뭉뚱그려서
그냥 뭐 1,500에 뭐 합시다, 2천만 원에 합시다. 근데 하다 보면 내가 마음에 드는 컨셉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인테리어 디자인이. 네. 그러다 보면은 공정 일정이 길어지게 되면 인건비 자체가 곧 돈이거든. 그럼 추가 비용을 달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그리고 정확한 계획에 맞춰서 원하는 대로 딱 정확하게 산출되는 게 아니라 시공을 하는 사람도 의뢰를 맡긴 나도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실내 디자인 3D 도면까지도 쳐낼 수 있다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저렴하게 맡길 수 있는 업체들은 어디 있는가 이런 것을 찾는 것도 우리가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해야 될 프리 사전 조사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는 가게를 이제 딱 권리금 주고 들어가서 바로 장사를 하면 모르겠지만 보통은 다 그냥 만들어져 있는 가게를 들어간다기보다는 자기만의 가게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있는 거 다 뜯어내야 돼. 철공사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전기공사, 콘센트. 전기 쪽에 돈 쓰는 거 굉장히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눈에 보여지지 않는 전기나 설비, 그 다음에 하수 배관,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인테리어 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왜냐면 인사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일에 전기가 갑자기 뭔가 이상이 생기거나 차단기가 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장사를 할 수가 없거든. 하수구가 막혔다. 그럼 또 난리가 나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겉에 보여지는 반짝반짝한 이쁜 디자인, 마감에만 보통 신경을 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인테리어 항목에 대해서는 잘 소홀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기 쪽은 그냥 콘센트 있고 하니까 뭐 등 몇 개 이쁜 거 사가지고 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머신이 들어가는 위치마다 콘센트를 하나씩 다 빼줘야 되고 또 냉난방기나 커피 머신 같은 이제 전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에 의해서 그 증설 공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깔려있는 기존의 전기선이 이제 스케아라고 해서 뭐 1.0 스케아, 1.5 스케아, 3.0 스케아 이런 선의 그 용량을 받아들이는 굵기가 달라요. 그럼 기존에 이제 낮은 수치의 스케일을 쓰고 있는 전기선을 갖고 쓰다가 보면 화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공사 비용을 들어가더라도 전기 쪽 같은 경우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가장 많이 눈에 띄게끔 중요한 부분이 목공사죠. 그래서 목수 보통 이제 목수분을 써서 인테리어에 이제 보통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 많이 들어가고 근데 요즘은 천장 마감, 벽 마감, 바닥 마감을 하고 가구만 이쁜 것만 넣어서 배치만 잘해도 인테리어가 이쁘게 나오는 추세예요.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인테리어 한다기보다는 실속 있는 인테리어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럼 가구를 이제 보통은 이제 가구 시장을 가서 보는 것도 괜찮지만 현장을 가서 오프라인 뭐 청계천이라든지 을지로 이런 가구 거리 같은 데 가서 이제 이쁜 것들을 눈으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사는 것보다 현장 가서 정말 괜찮은 걸 봤다. 그러면 그런 걸 한 10개, 20개 대량 구매해서 단가 조율 같은 걸 해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화장실도 보면은 화장실은 건물주 거니까 손 안 대시는 분들도 있는데 화장실은 우리 내부에 있는 거라면 반드시 인테리어를 하는 게 좋아요. 네. 여성들한테 있어서 화장실은 정말 절대적이거든. 네. 여성의 마음을 못 잡는 가게는 절대 장사가 될 수가 없어. 자, 이런 것도 유념해서 밖에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밖에 있으면은 이제 그거는 정말 좋은 상권이 아닌 이상은 안 들어가는 게 좋겠지. 안에 무조건 있는. 안에 있는 걸 될 수 있으면 선호하고 밖에 있다라고 하면은 건물주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내가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데 이걸 좀 손을 대려고 하는데 어차피 저희가 나가더라도 이건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건물주분께서도 조금 좀 부담을 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인테리어를 좀 이쁘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면은 건물주가 조금 계약하기 전에 그런 얘기들을 한다면 좀 조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반반 정도는 부담해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내가 정말 돈이 없다. 그럼 이건 좀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죠. 대신에 이쁜 시트지를 붙인다든지 그 향기 나는 거 뭐라고 그러지? 디퓨저? 그다음 방향제 이런 거 해가지고 꽃이라도 좀 화분 같은 거 인조 화분이든 뭐든 이쁜 거 넣어가지고 좀 화사하게만 해도 조명계 정도만 바꿔놔도 전체 공사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체 공사를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푸세식 말고 그 뭐라고 해? 양변기 말고 자변기. 자변기? 그 앉아서 무릎 쭈그리고 앉아서 싸는데 그런 화장실이라면은 조금 문제가 심각하겠죠. 네. 그다음 파사드라는 게 있어요. 파사드 들어봤어요? 파사드? 이렇게
그건 어닝이라고 하고 여기 천장에 있는 건 어닝이라고 하고 파사드는 들어가는 입구의 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를 신경 안 쓰는 창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뭐 돌담을 좀 쌓는다든지 나무 난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화분 같은 것들을 이제 조경을 해놓는다든지 들어가는 입구부터 혹은 지하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계단에 어떤 이제 뭐 인테리어를 조금 더 한다든지 계단도 그냥 옛날 돌 뭐 이렇게 막 보석같이 막 박혀 있는 옛날 스타일의 스텐 이렇게 잡혀 있는 거 그런 거 말고 이쁘게 지금 뭐 나무로 좀 목재를 좀 더 댄다든지 옆에 벽 마감 내려오는데 액자 같은 걸 이쁘게 더 걸어놓는다든지 그래서 입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올 때부터 설레임을 줄 수 있는 파사드 그 다음에 바닥, 천장 이런 것들을 이제 마감해서 뭐 1층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매장이 작으면 개방감을 넓게 하기 위해서 폴딩 도어 같은 걸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주방 인테리어 주방에서는 부조 동선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위치 잡는 거. 그래서 빨리 요리를 해서 손님한테 나갈 수 있는 시스템적인 구조를 잡아야 돼요. 근데 그냥 대충 가구들만 배치하고 콘센트에 맞춰가지고 콘센트 위치에 따라서 그냥 가구들이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전기공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홀, 소방. 지하나 2층 쪽에 들어가면 또 소방에 관련된 것들을 놓치고 가서 또 엄한 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하 같은 경우는 요즘은 거의 대부분 다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스프링클러 없이도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사업자를 새로 내면 난 무조건 스프링클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예상을 못하고 한 돈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위생점검. 하수구가 언제 이제 청소를 한번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미 꽉 막혀 있어가지고 물도 잘 안 나려가거나 수도가 잘 안 나오거나 이런 것들도 매장을 하기 전에 꼭 점검해야 될 사항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테리어까지가 끝나면 이제 시설들이나 재고들 이런 것들을 반입을 해서 오픈 행사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오픈 행사하고 오픈 인력 같은 걸 이제 지원받을 수 있으면 근데 될 수 있으면 오픈 인력을 지원받을 때 가족 도움은 안 받는 게 좋다. 가족들이 오면 골치만 아파요. 배나라 뭐 이래라 저래라 말도 많고 전문 인력들이 아니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첫날에 이제 대신에 가족들만 따로 모으는 예비 오픈식을 한번 하는 게 좋아요. 지인들이나 가족들을 정식 오픈하기 전에 사전 오픈식을 한번 해서 맛 테스팅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오픈하기 전에 예행 연습처럼 서빙 나가고 운영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도전해야 될 단계예요. 그러면 윤혜 씨는 네. 이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당장 부동산 쪽을 조사하는 게 약간 무리가 있다면 자, 컨셉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메뉴 구상 난 어떤 메뉴를 우리 가게에 넣었으면 좋겠어. 사실 컨셉이 명확하게 나오면 메뉴 구상하는 건 좀 쉬워요. 근데 메뉴 컨셉이 명확하게 아직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일단 메뉴부터 먼저 쭉 찾아서 거기에 어울릴 만한 컨셉은 뭐가 좋을까? 이렇게 역발상으로 들어가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메뉴 구상, 최대한 이미지 같은 거 많이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 우리 인테리어에 대한 컨셉 인테리어는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요걸 쭉 많이 이미지 같은 거 찾아가지고 저번에 조사하라고 숙제를 내줬으니까 그것까지 네. 종합을 해서 한번 다시 또 얘기를 나누는 쪽으로 가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은 메뉴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